이게 연로하신 부모님이 두 분 다 편찮으신 경우에 자녀가 두 명인데 장남이 사업에 망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좀 남겨두고 있는데 어머니도 좀 편찮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장남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차남한테, 야,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하고 나누면 어머니가 3.5분의 1.5를 가지고 우리가 3.5분의 1씩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 상속세를 내고 조만간 어머니 또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세 또 내야 되잖아. 그러면 두 번 상속세를 내는 거잖아.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이번에 어머니한테 상속을 안 하면 한 번만 내잖아, 우리.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좀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어떻게 뭐 자기가 필요한 자금을 쓸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합리적으로 두 번 세금 내면 억울하니까 한 번만 세금 내고 말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금 측면에서 보면 가장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상속 때 받은 재산이 있고 그 재산만큼에 대한 세금 부담을 하죠. 그런데 그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재상속한다. 상속받은 사람이 또 사망해서 재상속한다 그러면 그 1차 상속 때 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담했던 세금, 요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단기 재상속 공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두 번 과세됐을 때는 이중과세가 되는 걸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 재상속 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한테 상속하지 않고 한 번에 다 상속받는 것이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재상속 공제는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되게 복잡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게 합리적으로 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 40억인데 배우자가 20억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10억씩 받았어요. 그래서 20억 받고 20억이 다 공제된다고 칩시다. 배우자 공제. 그러면 그 20억 하고 그다음에 일괄공제 5억을 해서 20억을 공제하면 15억이 이제 과세가액이 되고요. 여기다가 상속세를 곱하면 4억 4천 정도가 상속세가 되고 4억 4천이 상속세니까 절반은 배우자가 내야 되는 거지. 2억 2천은 이제 배우자가 낸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받은 20억을 그대로 재상속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재상속한 재산에 대해서는 2억 2천에 대한 세금을 냈잖아요. 이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낸 세금을. 어머니 2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서 거기서 나온 세금 중에서 이 20억을 계산해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과 연도별로 매년 10%씩 감해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고 그 1년 내에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100% 공제를 해줘요. 2년 내에 돌아가시면 90%. 3년 내에 돌아가시면 80%, 그래서 10년 돌아가시면 10%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 상속 때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지분액, 그 재산이 상속이 됐을 때는 그 지분액을 경과연도별로 빼준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계산하는 것은 되게 복잡한데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이 38억 5천이에요. 근데 자녀가 둘이고 배우자가 하나예요. 그러면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3.5분의 1.5죠. 그러면 배우자의 상속 지분 16억 5천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를 주지 말고 우리끼리 다 받자. 왜냐하면 2차 상속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어머니한테 한 푼도 안 주면 배우자 공제 5억이죠. 일괄 공제 5억. 그럼 38억 5천에서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더해서 10억을 빼면 28억 5천이고 거기다가 40% 곱해서 누진 공제 1억 6천을 빼주면 9억 8천의 세금이 나옵니다. 9억 8천의 세금이 나와요. 상속세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 공제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냐. 배우자 공제 금액을 법정 상속 지분만큼 최대한 받는다 그러면 아까 말 16억 5천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속세가 어떻게 되느냐. 38억 5천에서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16억 5천, 즉 21억 5천을 공제하는 거죠. 그러면 38억 5천에서 21억 5천을 빼면 17억이 되는가요? 17억에다가 40% 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6억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5억 2천이 나와요. 그 9억 8천하고 5억 2천 많이 차이 나죠? 많이 차이 나는데 그 2차 상속할 때 세금이 얼마가 나오느냐는 것이죠. 예. 근데 2차 상속을 할 때는 배우자가 16억 5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16억 5천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상속을 했다. 그러면 이 처음에 16억 5천을 받고 나온 세금이 5억 2천이에요.
그 5억 2천 중에 배우자가 부담해야 될 지분은 3.5분의 1.5죠. 그게 2억 2,286만 원? 뭐 이 정도 나와요. 배우자가 부담해야 될 상속세가. 그러면 16억 5천을 그대로 상속했다고 하면 그때 배우자가 부담해야 될 2억 2,286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재상속 공제를 빼주는데 2년 내에 돌아가셨다 치면 90%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냐? 16억 5천에서 일단 일괄 공제 가능하죠. 5억이요. 그럼 11억 5천이죠. 배우자 공제는 없죠. 그래서 11억 5천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3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억에서 단기 재상속 공제를 빼준다는 거죠. 그때 1차 상속 때 모친이 부담해야 될 상속세 2억 2,286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2억 2,286만 원에 90%를 공제해 줍니다. 90%가 얼마냐면 2억 57만 원이에요. 그래서 3억에서 2억 57만 원을 빼면 9,943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차 상속 때 배우자 공제를 받고 냈던 세금이 5억 2천이죠. 그 다음에 2차 상속 때 내야 될 세금은 단기 재상속 공제를 차감하고 남는 것이 9,943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6억 1,943만 원이에요. 그러면 다시 배우자한테 하나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끼리 나눠 가졌을 때 세금은 9억 8천인데 1차 상속 때 배우자 공제금액 최대한으로 받으면 5억 2천이고 그 16억 5천을 다시 재상속했을 때는 재상속 공제를 감안해서 내야 될 세금은 9,943만 원이고 두 개를 합치면 6억 1,943만 원이에요. 그러면 9억 8천하고 6억 2천은 빼면 얼마예요? 3억 6천 정도의 세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적인 측면만 본다면 1차 상속 때는 배우자 상속은 법정 상속 지분 금액만큼 최대한 받게 하는 게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것이다. 설령 모친이 단기간에 돌아가시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친이 아주 건강하셔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단기 재상속 공제를 못 받으니까요. 그럴 때는 크게 차이는 안 날 수 있어요. 그래도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만큼 어쨌든 상속세를 더 내야 되는 것이고 10년이 넘어가면 공제를 하나도 못 받으니까 배우자 재산이 또 많이 늘어났을 거잖아요. 그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면 또 늘어나니까 그런 경우에는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가 단기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